민주당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김건희 특검을 주장해 왔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문재인 정권 때 서면 조사를 받은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서면 조사했었다. 그 시기는 대선 전후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 소환 여부에 대해서 출석을 협의한 적은 있는데 검찰이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면 조사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 소환 출석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인가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출석 소환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소환 통보 아니냐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질문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출석 여부는 정확하게 양식과 사전에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게 없었다면 협의는 있을 수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출석 요구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면 조사는 있었다는 것, 이런 내용은 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그 시기를 좀 찾아봤더니 지난해 4월에 MBC도 관련 보도를 했더군요. 어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오늘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서면 조사, 서면 답변서가 지금 왔다는 거죠. 서면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제가 보고받은 바로 서면 조사를 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거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서면 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계속 해온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처음 나온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진짜 처음 나온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좀 해봤더니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MBC도 보도를 했는데 MBC 보도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죠. 2022년 지난해 4월 26일에 MBC의 보도 내용입니다. 수사팀이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기사에 썼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검찰 지휘부에 보고도 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받은 이정수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도 그 수사팀의 의견에 힘을 좀 실어주려고 했으나 김태훈 4차장 검사가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 반대하고 나섰고 그러한 정황들을 어떤 상황들을 검찰 관계자가 MBC에게 전했다 이렇게 보도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종국 변호사님? 일단 김의겸 의원이 사실 확인을 또 제대로 하지 않고 질문을 했는데 네. 어저께 나온 사실은 이겁니다. 뭐 우리가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가면 일단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정수 중앙지검장 즉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네. 중앙지검장 산하 이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맡아왔었고 그리고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어쨌든 수사를 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네. 일선 검사들이 이건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태훈 차장검사 우리가 익히 알죠. 김태훈 차장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앞장섰던 그런 네네. 친정권이라고 당시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그 차장검사가 반대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뭉갰다 이것을 계속 갖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한동훈 장관이 새로 밝혔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재확인 시켜준 것입니다. 그 김진진 변호사님, 일단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검찰이 소환 통보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서면 조사는 이루어졌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의 결론이 검찰 내부에서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민주당의 주장처럼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은 서면 조사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수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소환 조사도 수사 방식 중에 그 하나. 이재명 대표도 소환 조사 그렇죠. 대신 소환 조사를 대체한 적이 한 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처럼 이제 뭐 뇌물, 뭐 배임죄 이런 중대한 범죄가 있고 또 조사해야 될 게 많다. 그럼 이제 소환 조사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사안을 이제 기록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게 뭐 그렇게 중대하지 않거나 아니면 증거가 좀 부족하다. 그럼 이제 서면 조사 방식으로도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거고 조사 방식이란 거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의 원칙이라는 건 꼭 필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듯이 딱 필요한 부분만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칙이 사실 유일한 수사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방법은 당연히 다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해서 뭐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추가적으로 당시에 이제 사안 자체가 네.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루어졌던 수사잖아요. 네. 심지어 2021년도에는 그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그 금융조사팀까지 다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사팀이 다 투입돼서 조사를 했음에도 그냥 서면 조사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뭐 내부적으로 뭐 무혐의 결론을 좀 내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 한다면 아무래도 뭐 그 증거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일단 서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해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 과정에서 300번 이상,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37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이 입혀준 치해법권의 방탄복을 껴입고 공소시효만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소환 조사가 없었던 건 맞고 그러나 서면 조사는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민수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김건희 특검의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 좀 더 많은 더 짙은 의혹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옆에서 우리 김 변호사 얘기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 사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는 아주 매우 엄중한 범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간혹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만은 검찰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네.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야당에서 아니면 뭐 어떤 단체에서 얘기 시민단체가 하면은 검찰 관계자 혹은 한동훈 장관이 즉시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뭐 바로 반박을 했죠. 근데 지금까지 왜 이 서면 조사 얘기를 안 했을까? 저는 이런 상식적인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야당은 질의를 하니까 저는 뭐 이제 선제적이기보다는 그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 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다가 서면 조사를 했다 하면서 뭐 출석 요구는 안 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이 시기가 언제였을까? 아마 딱 보면은 그 방송국 보도 보니까 4월로 저도 저 기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대선 직후기 때문에 저도 기사 찾아봤더니 이게 기사 제목이 막 이렇게 김건희 여사 제목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었고 네. 제목은 다른 내용이었고 아, 그렇습니까? 그 본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본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네. 4월 보도라고 4월 26일 보도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제 조사가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가 대선 전후가 됐을 것 같아요. 한동훈 본부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3월 9일 직전이나 찍을 예, 텐데 3월 9일 기준으로 저는 딱 전후로. 그때 보면은 우리가 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합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BBK 조사를 받습니다. 당선 직후에 받았어요. 네. 받으면서 당시 황제 그때는 또 더군다나 방문 조사했어요. 검찰이 와서 조사했습니다. 서면 조사보다는 좀 단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황제 조사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검찰이 와가지고 너무 정말 깍듯하게 뭐 당선인이가 그랬겠죠. 그래서 정말 유력한 대선 후보를 대선 후보의 부인을 대선 직전이나 더군다나 만약에 직후에 했다면 그 서면 조사가 정말 제대로 된 조사였을까? 그냥 서면 용지만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검찰이 정말 무혐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1심 지난 금요일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검찰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 뭔가 판사가 얘기를 뭐라도 했었어야 돼요. 검찰도 얘기를 했어야 되고 다 빠졌는데 어차피 판결문 다 공개됐으니까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그 김건희 여사님의 이름도 그렇고 장모에 대한 이름도 그렇고 통정매매 뭐 이런 정황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물적 증거도 넘쳐나고 있고 판결문 전체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부정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짙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닌가? 제대로 정말 수사를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뭉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37번 언급이 됐다고 해서 혐의가 짙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줬던 사람, 그중에서도 거래량이 많고 거래 횟수가 많은 사람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1심에서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91명에 달하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제일 많이 빌려준 사람이 무죄 나왔으면 그럼 뭐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름이 37번 나왔다고 해서 중범죄다. 이렇게 연관됐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는 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가 주가 조작이다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그거 맞아요. 맞는데 이 범죄하고 연관이 있어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관계도 원내대표라는 분이 사실관계도 모르면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서면조사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면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검찰 소환돼서 하는 얘기가 서면 답변한 대로 똑같이 거기에 가름한다고 해요. 그만큼 서면조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당이 민주당이에요. 서면조사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 얘기를 또 들고 나와서 정치 공세하느냐. 국민들께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91명에 달하는 계좌를 도용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 조사할 수가 없었고 그 주가 조작을 했었던 사람한테 어떤 계좌를 이용했느냐고 물어봤을 때의 계좌 소유주만 소환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었다. 근데 그 참고인에도 속하지 않았었다. 이게 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소환 조사하지 서면 조사하는 거 극히 이례적입니다. 특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판결문에 잠깐만요. 이재명 대표 그렇습니다. 당시 김문기 전 차장 모른다고 했을 때 그때 소환 통보했을 때 응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했잖아요. 서면 조사 이례적인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아니면 뭐 특수한 제가 봤던 서면 조사 그리고 진술 대리했던 케이스는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 그렇게 극히 이례적으로만 인정이 되고 있고요.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37번 나왔기 때문에 혐의 짙어진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 쩐주가 무죄를 받은 걸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 쩐주 역할을 하고 이용했다라는 그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일당의 주가 조작에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쩐주 중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손해봤지만 김건희 여사보다 던진 돈이 적었습니다. 지금 판결문을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유죄로 인정된 계좌 중에 절반가량의 김건희 여사의 계좌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혐의가 짙어졌다는 단서는 아니지만 최소한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당했다라고 하지만 판결문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용당했다고 국민들께 사실상 사실 왜곡을 하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판결문에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그 자본시장법상에 이제 주가 조작하려면 단순히 거기 통장이 어떤 이용됐다 이런 것보다 얼마나 여기에 공모를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도 뭐 일반 사람들도 주식을 하지만 뭐 주식하면서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수익을 좀 내달라 하고 자기 통장을 맡기거나 돈을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걸 쭉 종합해 보면 당시 이제 일정 부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뭐 위탁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어떤 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여기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가담했다거나 이런 걸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런 단서가 좀 나와야 최소한 소환 통보라도 하는 건데 그리고 자꾸 왜 이렇게 소환 통보에 저는 소환 조사에 이 야당에서 집착을 하는지 좀 의아스러워요. 이 충분히 검찰에서 조사하고 조사 방식을 선택하는 건 검찰이 하는 건데 굳이 그걸 소환 조사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마 뭐 망신 주기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이런 좀 불순한 의도가
생각이 좀 들어요. 소환 조사에 집착하는 건 사실 여야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소환해서 응하라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여야라고 해서 다른 것 같진 않은데, 다만 이번 그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선고는 1심 선고입니다. 2심 그리고 3심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모가 공범으로 적시가 되려면 그 주가 조작의 선수들과 아주 긴밀한 연락을 하고 뭔가 가담했다라는 게 명확해져야 되고,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통해서 수익이 또 나야 하는 뭐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아마 좀 다툼이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윤미향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곽상도 전 의원이랑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제대로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뭐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1심 선고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받아들이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때 아닌 미안하다는 사과 릴레이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향한 사과 릴레이입니다. 우선 지난 11일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미안합니다. 윤미향 의원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선의 우원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미향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그러면서 당이 이제는 윤 의원을 지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받고 있었던 혐의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죄로 선고한 게 아니라 벌금 1,500만 원. 이라고 유죄라고 판결을 한 부분인데 다소 좀 형량이 작게 나와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 의원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아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1년 6월 제명을 했습니다. 윤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위기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당 일각에서는 복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했지만 또다시 윤미향의 강에 빠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언제나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네.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언제나 피해자셨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증언을 하고 네. 그러면서 울분을 토해내면서 정대협, 정의협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윤미향 씨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그때 1차, 2차 기자회견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숱한 제보가 있었고 실제로 관련된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전혀 불필요한 안성에 이 집을 하나 마련해서 실제로 할머니들은 거기서 한 번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 자신의 그런 어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적인 어떤 모임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수많은 어떤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판결 내용도 정말 꼼꼼히 읽어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명시를 하고 1,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물론 구형 700만 원만 인정되고 1,500만 원의 벌금 1,500만 원의 네, 네. 벌금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적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건가요? 이 시민단체가 지향하던 바가 무엇인데 그리고 이 시민단체가 특히나 윤미향 씨가 했던 바에 대해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울분을 토해냈던 것을 기억하는데 국민 정서에 반하게 미안 릴레이를 한다면 또다시 그때 이야기됐던 것처럼 이 정당은 언제나 자신들의 우호적인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그 시민단체를 비례대표로 언제나 끌어들이고 하면서 연계하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식의 어떤 운명에서 이번에 벗어났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정확하게 회귀도 해야 되고 이런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렇게 함으로써 이 판결을 도리어 오독하고 이 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사회 통념과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리로 따졌을 때 다소 어긋나는 건 있지만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검찰의 수사도 한번 다시금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고 법원의 판단도 혹시 잘못된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닌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조선일보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때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장동 비리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강력하게 수사를 했었죠.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 조선일보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친문재인 검사로 알려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 주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역시 문재인 정권 검찰이 진행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이 당시 거대,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당시에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소속이었고 정권의 압력 아래에서도 서울 서부지검이 노력했으나 충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이걸 밝혀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새삼 강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재인 변호사님? 네. 그 과거 이제 사설에 잘 나왔지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두 가지 사건 모두 그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물론 검찰이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되지만 당시 이제 그렇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런 검찰이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는 그런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아마 항소심에서 좀 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수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걸 유지하는 이제 공소 유지라고 하는데 그 공소 유지 부분까지 결국 수사가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과거 정권에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검수완박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수사가 부실해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사라는 건 그러니까 의사로 치면 진단하고 같거든요. 그럼 진단과 치료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검수완박이라는 건 진단 따로, 치료 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검사 진단을 못하게 하는데 치료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물론 아직 뭐 법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제대로 한 팀을 구성해서 진단도 제대로 하고 치료도 제대로 돼서 이런 좀 법리적인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들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제 한 가지 뭐 구체적으로 조금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네. 횡령 액수 네. 가 적지 않다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 네. 5억 정도인데. 네. 근데 지금 인정된 게 한 1,700 정도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을 면밀히 좀 수사를 해서 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왜 버스 운전기사분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가 정당하다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국민들의 굉장히 공분을 샀는데 이거와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800원을 횡령해도 해고되는 게 맞는데 지금 거의 5억 가까이 5억 가까이 횡령한 사람이 어떻게 벌금이 이 정도 나오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면밀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 곽상도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죠. 대가성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됐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좀 판결이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 소식을 다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재명 1호 법안이죠. 양곡관리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김도우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과한다 그러면 그간의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에 대해서는 다 정리해서 사과하랍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최강욱 의원 그만합시다. 최 의원 이제 좀 자중합시다. 입장 붙이세요. 최 의원, 내일 지키세요. 최 의원 노무현 의원에 대한 예의 내가 왜 지금 님자를 안 붙이냐면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어디서 손가락질합니까? 속기록 보세요. 계속 위원장이라고 돼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한다고 지적하는 게 말을 삼가해야 되는 일입니까? 최강욱 의원한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법사위가 보면 특정 몇몇 의원들이 항상 분란을 일으켜요. 최강욱 의원 본인을 뒤돌아보세요. 어디를 뒤돌아봐요? 뒤집도 없으시고. 자, 양곡관리법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적인 문제보다 서로 여야 의원들 간의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저 영상 보시면 법사위라는 데는 뭐 법안 심사하는 데가 아니고 최강욱, 김남국 이 두 분하고 김도우 위원장하고 맨날 싸우는 데라고만 생각하실 겁니다. 최강욱 의원은 그 지금 나오는 방송의 그 음성만 들어도 네.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냐, 단어 선택도 그렇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듯이 시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보는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금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신다면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양곡관리법 말씀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농민들에 대해서 뭔가 보전을 해야 하고 네. 그 농사 짓는 과정에서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1호로 추진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네. 이렇게 법사위에서 서로 감정 싸움까지 할 그럴 일이냐 충분히 지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